촉촉이 봄비가 내리는 날. 오늘도 명의보감은 농민들의 건강을 위해 농촌을 찾았는데요. 먼저 우리의 건강지킴이 손MC부터 만나볼까요? 그런데 어째... 손MC가 아니네요? 깜짝이야. 뭐 MC분이 이렇게 늦으시면 어떡해요. 제가 먼저 와 있잖아요. 지금 한 30분은 기다린 것 같네. 아유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차가 막혀가지고 아유 너무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요? 네 다음부터는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제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대신 제가 오늘 열심히 옆에서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예. 네. 고된 농사일로 점점 굽어가는 농민들의 허리. 농민들의 허리 건강을 위해 찾아온 오늘의 명의. 신경외과 전문의 차유현. 오늘 살짝 약간 좀 뭐 긴장되거나 떨리지는 않으세요 약간? 사실 제가 이런 방송 촬영을 해본 네. 적이 없어갖고 예, 예. 좀 떨리긴 하는데 네네네. 그래도 그동안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진료한 경험을 살려서 우리 네네네. 어르신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 마을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주제로 혹시 강연을 준비하셨나요 선생님 그럼? 우리 몸에 네. 가장 기둥이 되는 이 척추, 척추. 특히 그 허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잘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뭐 여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실 테니까 네. 대부분은 허리 통증을 네.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런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허리 질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척추를 중심으로 신체를 지탱하고 있는데요. 척추에 질환이 생기면 몸에 다양한 통증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만큼 척추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명의보감은 척추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 명의보감이 찾아간 마을은 바다와 산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아름다운 사계절 풍경을 자랑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사면의 해미지 마을입니다. 해미지 마을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봄비를 맞으며 출발했는데요. 두 사람을 반겨줄 첫 번째 주민은 어디 있을까요? 그 어르신 계시나? 문 열려 있는 거 보니까 약간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계세요? 계시네. 들어가시죠. 예. 계세요? 계시네. 들어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안녕하세요. MBS 명의보감에서 나왔습니다. 좀 들어가도 되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밤이 너무 추워가지고. 감사합니다. 여기 따뜻하다. 비가 좀 많이 오죠? 예. 여기 앉으세요. 저희 집은 아니지만 선생님 집은. 그러세요? 근데 딱 보자마자 허리 약간 척추 전문의 선생님인지 아셨나요 혹시? 앉으세요. 몰랐는데요. 그러세요? 예. 여기 의사 선생님이신데 척추 전문의 선생님인데 신경외과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정말 되게 젊으신 것 같은데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요? 군대 때 좀 다친 게 있었는데 군대 있을 때. 이제 지금 휴직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군대 생활. 예. 이쪽에 사셨나요 혹시 그러면? 네네. 그럼 여기 보니까 해병대 있던 저희도 해병대에 약간 연관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감독님이 해병대 나오셨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해병대 몇 개예요? 929기. 929기. 우리 형님은 해병대 방에 왔습니다. 해병대 방이요? 해방대라도 해방대. 해병대. 야, 이거 처음 들어보셨어요? 해병대? 저 처음 저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외모만 보면 누가 봐도 전형적인 그냥 해병대 딱 저기 전역하시면 그렇죠. 네. 딱 포스가. 현역이라고 해도 웃겠어요. 근데 좀 전에 군 생활하시다가 다치셔가지고 지금 약간 휴유증을 겪고 계신데 군대에서 뭐 하시다가 이렇게 다치신 거예요, 그럼? 작업하다가 네네. 아, 목침 작업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네. 그거 하다 나무 잘라가지고 아. 단지 별로 이렇게 저기 하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근데 나이가 먹으면 점점 이게 아프니까 또 다리가 저리고 지금도 여기가 지금 이쪽이 네. 이쪽 내려와서 여기 아픈 게 왼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좌우로. 네. 어. 좌우로 왔다가 발목으로 왔다가 막 종아리로 왔다가 그 증상이 그러면은 주로 어떨 때 심하세요? 허리를 뭐 숙인다거나 편다거나 아니면 밤에 주무시거나. 날씨 구린 날. 아, 이렇게 굳은 날. 아 진짜? 아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허리야 오늘 비가 올려나? 약간 얘기를 예.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네. 날씨하고 약간 허리가 도 약간 연관이 있나요?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아 진짜로 네, 의학적으로 네. 그게 검증이 된 거예요. 진짜? 검증도 많이 됐고 아. 이 환자분들도 너무 많이 물어보셔갖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날씨가 습하면 네. 이 관절에는 관절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팽팽해지고 네. 그리고 충격이나 이런 어떤 자극이 예민해지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조금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시리다, 또 시려요. 평소보다 네. 더 통증이 예민해진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날이 굳은 날에는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허리로 뭐 물건 같은 거를 뭐 많이 들게 되잖아요. 이런 작업을 하실 때 허리를 쓰지 마시고 무릎을 굽혀서 하세요. 개인 시설 같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저희가 약간 명의보감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찾아가는 서비스 약간 예. 뭐 그러니까 아예 저희 감사합니다. 예. 어떤 날씨에도 허리 건강 조심하세요. 굳은 비에도 노란 개나리가 활짝 폈는데요. 노란 꽃길을 따라가면 어떤 주민을 만나게 될까요? 어르신 계시니? 계셔? 아 계신다고? 그래. 알았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유용한.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어르신. 좀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가시죠. 들어가세요. 어머니 뭐 하고 계셨네요? 이거 뭐야 이게? 약재 냄새 나는데? 네? 그러네요. 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 산삼이에요? 소리쟁이 뿌리라고 있어요. 예? 소리쟁이 뿌리. 뿌리 소리쟁이. 댕이 뿌리요? 뿌리면은 뭐 약재예요? 아니면은 화장품 재료로 들어간대요. 화장품 재료요? 전부 다. 선생님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전 이런 게 화장품에 들어간다는 것도 처음 그거 다 알았어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어르신들이라 이런 거 하면 이거 약재인 줄 알고 그냥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먹는 게 아니라 이거 피부에 양보해야 되는 바르는 약간 약재였었네요. 말 그대로 진짜 그러니까요. 피부에 피부에 양보해야 양보해야 되는 거네 되는구나. 이게. 어머니 뭐 피부 미용에 관심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하죠. 며느리 주려고? 근데 어머니 이거를 그러면은 밭에서 기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덤불에 난 거. 그럼 덤불이나 산에 가서 캐오시는 거예요? 산에 못 가요, 갈 수 없어. 그렇죠. 어머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허리가 엄청 많이 구우셨던데 그래가지고 어머니 허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좀 많이 휘신 게 언제부터 좀 그러셨어요? 한 3, 4년 됐죠. 3, 4년. 3, 4년. 그럼 그 전에는 이렇게 꼿꼿이 잘 피고 그쵸. 가셨고. 여기가, 여기가 네. 한쪽에다 쏘아갖고 들어오는 놈만 편안한데 일어나면 그렇고 그래서 저기 병원에도 좀 가보셨어요? 아유 구부러진 걸 못 늙어서 구부러진 걸. 늙어서 구부러졌으니까 안 가보셨구나. 어르신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 먹으니까 고부러졌다 이렇게 생각해서 병원에 잘 안 가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허리 꼬부라지신 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병이에요, 어머니. 병이길래 예. 그러면 제가 일단 간단하게 진찰을 좀 해보고 어머니한테 이게 허리 꼬부랑병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배에다가 이 방석을 좀 깔으시면 조금 날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아이고 어머니가 이게 엎드리는 것만으로도 많이 아파 보이는데 통증의 원인은 바로 심하게 휘어있는 허리뼈입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쪽으로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어때요? 조금 아프고 여기는 아프시죠?
이제 밑으로 가볼게. 거기는 아파. 여기는 아프고 허리를 보면은 이제 요 뼈가 이렇게 볼록하니 다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에서 약간 옆쪽. 원래 이 옆쪽은 네. 우리가 손으로 누른다고 해서 이 뼈가 만져지면 안 되는 부위거든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좀 깊게 누르면 아 여기 뼈가 있구나. 오돌토돌하게 뼈가 느껴져요. 그 얘기는 이제 이 허리 뒤쪽에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이제 다 말라서 약해지신 상태라는 뜻이죠. 예. 꽤 시원하네. 속 시원하세요. 아, 제소형 그래요? 약손입니다. 약속이신데요, 진짜? 예. 이게 나이가 들면 근육이 이게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써버리시면 우리가 고무줄이나 용수철이 그냥 끊어지거나 늘어나듯이 얘가 그냥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리니까 허리를 못 붙잡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휘어버리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정식 병명으로는 퇴행성 척추 후만증이라고 하는데 뭐 어려운 병명보다는 그냥 꼬부랑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허리에 협착증이라고 하는 병이 한두 마디 정도에 딱 있어서 허리를 자꾸 숙이게 되니까 습관적으로 숙이게 되니까 이 근육이 좀 약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우선 검사를 먼저 조금 꼭 받아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허리 상태를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시면 허리를 다시 한번 펴실 수도 있어요. 진짜 아니, 뭐. 여기에 허리에 발라도 허리가 났으면 좋겠다 이거. 궂은 날씨 때문인지 밖에서 일하는 주민들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은 더 서둘러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르신 계세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들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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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MBS 명의보감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 들어가도 네, 될까요?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좀 적적하시겠는데? 예? 어머니 제 얘기 좀 들어주시고 지금 카메라만. 긴장하셨어요. 난 또 저것쯤인데 얘기해서 저거 했죠. 그러세요? 어머니 저랑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이거 카메라 감독님들이 어머니 되게 드라마의 여주인공처럼 이쁘게 잘 찍어드릴 거예요. 아유, 부신 같은 거. 아유 뭐요, 어머니 되게 이쁘신. 어머니 잠시만요, 선생님 어머니 나이가 몇세신 것 같은데 한번 연세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65? 예순다섯이요? 너무했나? 86살. 86? 네. 어머니 근데 86이고 되게 정정하신데요? 허리도 약간 이렇게 뻣뻣해요. 허리 아파서 엎드려서 일어는 못해. 그래요? 어머니 그럼 복대 차신 거예요 혹시? 허리가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아니, 이거 두 다리 다 수술했어요. 인공관절 수술이요. 5년 됐어요. 그래서 지퍼에 다니지 못 다녀요. 그리고 허리도 수술하라 그랬는데. 그쵸. 아유, 이거 하도 혼나. 고생하셔갖고. 못하는데 그렇게 엎드리는 걸 못해요. 그죠. 어르신 잠깐만 진찰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셔요. 네. 여기서 여기서 하죠 뭐. 누워보세요. 어때요? 네네.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엎드리면 아프세요. 네. 좀 어머니가 바로 해볼까요? 엎드리시네. 예. 네. 이렇게 누르면 어떠세요? 아프죠? 이쪽으로 좀 많이 아프시죠? 예. 여기는 아프시죠? 어르신이 척추가 이렇게 뒤에서 오면은 한쪽으로 많이 조금 휘어 있어요. 진짜요? 예. 이쪽에 가운데선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허리가 이렇게 휘어서 내려와요. 그러면은 거기가 오목한 부분에 신경이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통증이 많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면서 허리가 이렇게 뒤틀려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것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서 이렇게 통증이 오시고 수그리는 자세도 안 되고 또 펴기도 힘들죠. 사실 이 정도는 괜찮으시지만 허리 뒤로 많이 제끼시기도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절에 힘이 약해지는 걸 막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수치가 나빠졌을 때부터는 우리가 약도 복용하시고 그러면은 아마 앞으로 한 10년은 더 허리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을 곳곳을 다니며 주민들의 허리 건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더 많은 주민들과 만나고픈 마음에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계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MBS 명리부감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 예, 이쪽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어우. 그냥 바로 의사 선생님이니까 바로 들어가는데 진짜. 저 들어가세요, 선생님. 야, 좋네요. 어우. 자, 들어오세요. 네, 들어가세요. 어머니 TV 보고 계셨구나. 어머니 앉으세요. 예, 네, 어머니. 예, 자식 같은 두 놈이 옆에 이렇게 앉겠습니다. 예. 근데 어머니 어디서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는. 어디서 보셨는데요? 어머니 저 되게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약간 그쵸? 어머니하고 나하고 봐봐요. 이거 카메라 어머니 닮았죠? 어머니 자식이라고도 믿겠는데 약간? 그렇죠. 우리 큰딸이 올해 시작 한갑인거려. 아, 큰딸이 한갑이에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자녀가 어떻게 되시는데? 6명이요. 딸만 6명이에요. 딸 부잣지. 아직 어머니 아직 결혼 안 한 따님 계시나요? 다 결혼했어요. 아, 그래요? 결혼했죠. 아, 아쉽네. 아직 저 왜 장가를 못 가요. 장가한테 못 갔었어요? 못 갔어요. 아유 저런요. 막내 딸이 41살인거려. 어머니 봐봐요. 아니 객관적으로 한번 주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유 결혼 그럼 해야죠. 그러면 안 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물이 좋으시고 네. 인물이 좋으시고 저기신데 왜 결혼을 못 하세요? 근데 왜 제 두 눈을 똑바로 못 보고 얘기하세요? 계속 회피하면서 아유 뭐 그렇지 뭐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정말 참 꽤 됐죠. 꽤 오래 됐는데 근데 어머니 네. 허리가 왜 갑자기 안 좋아지신 거예요? 뭐 하시다가 다치신 거예요? 안 좋아지잖아. 네. 그 전부터는 아팠어요. 그 전부터? 네, 그 전부터 이렇게 아팠는데 또 시골에서 일을 많이 하다 그래도 보니까 농사를 많이 하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점점 그냥 더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또 그냥 또 아기도 많이 낳고 어르신 그 허리만 아프신 거예요? 아니면 또 골반이나 다리 쪽도 아프세요? 이 오모지 끝이 더 그렇게 그냥 저려요. 이렇게 앉았으면 듣는데. 오모지 끝이면 어디 여기 끝이? 허리 부분 요 끄트머리 여기 엉치라고 하는데 네, 엉치 여기 네, 끝에 네, 엉치 끝에 여기요. 어르신 그럼 제가 그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이 침대에 한번 엎드려 보시겠어요? 자, 어르신도 허리 좀 한번 상태를 볼게요. 자, 이렇게 좀 제가 허리를 눌러 볼게요. 잠깐 네. 여기 한번 만져보시면 이렇게 한번 만져보실래요? 여기랑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 예. 툭 튀어나오죠. 예. 예. 튀어나오죠. 튀어나오죠? 예. 이게 앉으면은 요거 튀어나와요. 이 꼬리 빼요? 앉으면 아니요, 여기는 척추인데 이게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렬 상태는 비교적 괜찮으신데 네. 이렇게 촉진을 자세히 해보면 이 부분에서 허리가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허리 벨트를 매는 라인 부분에서 이렇게 허리가 갑자기 볼록하게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오는 맞아요. 게 네. 과연 어머니의 허리 상태는 어떨까요? 허리가 뭐 휘었다. 뭐 내지는 허리가 어긋났다. 이런 말을 이제 병원에서 듣게 되는 병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 그래요. 이게 어렵죠. 병명 어렵죠. 그렇죠. 그 허리가 이렇게 똑바르지 않고 어긋나. 예, 이게 어긋나 버리니까 이 우리가 위치가 바뀌었다. 그래갖고 전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뭐 검사를 해보기 전에 허리를 이렇게 잘 만져보면은 갑자기 볼록하게 계단, 우리가 이걸 계단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계단 지나가듯이 볼록 튀어나오는 게 생겨요. 이 치료는 효과를 보시려면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운동 같은 걸 해줘야 돼요. 전이증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운동이 있고 나쁜 운동이 있어요. 제가 우선 나쁜 운동부터 알려드리면 나쁜 운동은 허리를 뒤로 이렇게 많이 제끼는 운동은 어머님한테는 맞질 않아요. 허리를 뒤로 많이 제끼면 이 어긋나는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신경이 눌려버리거든. 그래서 어머님은
이렇게 누워서 하시는 운동들이 특히 좀 그래서 도움이 많이 돼요. 상담도 받으시고 그리고 뭐 운동법도 배우시고 뭐 일석이조. 어머니 오늘 개 타셨네. 네, 오늘 복 터드시다. 해미지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허리 건강을 위해 필요한 건 바로 명품 강연이겠죠? 어느새 활짝 깬 하늘 아래 명의보감이 준비한 특급 강연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한번 다들 모이셨어요? 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귀한 발걸음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명품 강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을 바로 모셔봐야겠죠. 자, 신경외과 전문의 차유연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경외과 척추 전문의 차유현입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마을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주제로 혹시 강연을 해주실 건가요? 제가 이제 전공하고 있는 분야가 척추,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허리 쪽인데요. 아무래도 지역상 농사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아마 허리 통증은 다 조금씩은 겪거나 좀 심한 분들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제가 네. 그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라던가 그걸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명품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민들에게 항상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허리 통증인데요. 허리 통증은 다양한 척추 질환이 원인이 되어 찾아옵니다. 오늘 농민들을 괴롭히는 척추 질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한 명의 특강, 지금 만나보시죠. 무병장수를 위한 척추 건강 지키기. 이 척추 질환은 생각보다 뭐 우리가 암같이 죽고 사는 그런 심한 병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병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들이 봤을 때는 멀쩡한데 실제로 나는 걷지를 못하겠는 거야. 나가서 일하기도 힘들고. 그 통증 누가 알아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어디 부러져서 이렇게 막 아픈 거 보는 것보다 내 손끝에 바늘 찔린 걸 더 아파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상황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프다는 통증, 이것도 암같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런 병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서 예방도 하고 또 치료도 잘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척추에 대해서 우선 병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척추라는 거가 어떻게 생겼냐, 그것들이 어디서 병이 오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척추의 구조와 기능. 척추는 우리가 기능상 집에서 대들보에 해당해요. 기둥인데 이 기둥이 움직여야 돼. 움직이는 기둥이란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뭐 저는 사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아닌데 하느님이 척추 만들 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 이게 통짜로 대나무같이 쭉 고다버리면은 쉽고 단순한데 앞뒤로 숙여야 되고 돌려야 되고 온갖 움직임을 다 해야 되는데 또 뻣뻣하게 몸을 받쳐주는 역할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단한 뼈들이 마치 주먹이 이어지듯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 사이에 쿠션, 뭔지 아시죠? 디스크가 들어있어요. 근데 얘네만 가지고서는 허리를 버티게 하기가 힘드니까 뒤쪽에 또 고리가 있습니다. 척추 뒤쪽으로는 이렇게 고리뼈가 있는데 그 고리를 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이어진 부분에 뒤에 이렇게 뼈들이 이어져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뒤틀리거나 앞뒤로 숙여줘도 이거를 이어지도록 하나로 움직이도록 붙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이 척추는 안쪽으로 우리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그걸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 척추를 그래서 이루는 부분이 세 개의 구조로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바깥쪽에 근육이 있고요. 그 안쪽에 디스크랑 인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뼈들이 있죠. 척추의 구조는 움직임을 담당하는 후관절과 척추 신경, 그리고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척추의 병은 왜 올까?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면은 너무나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고 아주 쉽게 생각하면 제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진 허리 힘보다 내 허리에 오는 스트레스, 로딩이 많으니까 이게 망가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혹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병명이 있으면 하나씩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머니 뭐 있으실까요? 디스크. 그렇죠. 허리 디스크 1번. 또 협착증. 협착증. 예. 아유, 이제 전교 1등 하셨나 보다. 너무 대단하시네. 허리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부터 알아야겠죠? 허리 통증의 원인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표적인 척추 질환, 디스크와 협착증. 그 중에 제일 먼저 그리고 나이가 젊을 때 망가지는 부위가 허리 디스크예요. 디스크는 우리가 이제 차로 치면은 타이어에 해당하거든요. 타이어의 이 바깥 부분에만 손상이 가면 처음에는 허리만 아파요. 그러다가 이게 찢어져서 안에 있는 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이 안에 있는 거 우리가 수액이라 그러거든요. 이 수액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순간 골반이나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눌러버려서 우리가 방사통이라고 하는 다리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가끔 내가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초기 디스크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같은 거 들 때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가끔 엎드려서 일하다가 허리를 폈는데 갑자기 뜨끔하면서 굉장히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죠. 뭐 물건 같은 거 들 때도 그렇고. 꼼짝도 못할 것 같이 막 바닥에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누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 상태가 우리가 초기 허리 디스크예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허리도 아플 수 있고 다리도 아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심한 요통, 도저히 근육통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은 그런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요거를 내가 허리 디스크라고 인식을 하시고 뭐 병원에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은데 초반에 2주 정도는 일을 많이 쉬셔야 돼요. 요때 조금 나아졌다고 다시 허리 써버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수액이 흘러나와서 엉덩이나 다리로 이제 아프신 상태로 오게 돼서 더 어렵고 힘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오랫동안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이 많아지면 디스크를 압박, 결국 터지게 되고 신경을 누르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척추 질환으로 이어지는데요. 추간판 탈출증은 극심한 통증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방해하는 질환입니다. 금방 이제 디스크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앓고 계시는 우리 협착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은요, 우리가 디스크 말고 그 외에 뼈나 인대 같은 구조물들이 이제 조금 손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 몸이라는 구조는 뭔가 많이 쓴 부위를 이걸 버티게 해야 되니까 두꺼워지도록 변형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 보면은 손가락 마디가 굵죠. 그리고 뭐 발을 많이 쓰는 축구 선수나 뭐 발레 하시는 분들 보면 발가락 모양이 이상하고 관절이 굵잖아요. 그 관절이 두꺼워진 부분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신경을 피해서 밖으로만 두꺼워지면은 병이 생길 리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그거를 구분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신경 쪽으로 두꺼워진 관절이 자라 들어와요. 자라 들어오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이 척추 안쪽 관이 좁아지면서 피가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그럼 우리가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되죠? 쥐가 나죠. 네, 실제로 대부분의 척추 협착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통증이 허리도 아프지만 골반이나 다리 같은 데가 당기고 좀 걸으면은 이제 저려지고 무거워져서 앉아서 쉬었다 가셔야 된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허리 쪽으로 신경에서 쥐가 나버리면
그 신경은 우리 골반이나 다리로 가는 감각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서는 내가 골반과 다리가 지금 쥐가 났다, 또 당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협착증이 좀 심한 분들은 자다가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깨세요.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이 협착증 정도가 굉장히 좀 심하신 편이 되는 거죠. 아니 저는요 이렇게 일이 많아요. 저는 앉아서 하는 일도 많고 네. 엎드려서 하는 일도 많고요. 근데 앉았다 일어나면 얼른 다리가 안 펴져요. 허리도 안 펴지고. 그러시죠.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억지로 그러면 빨리빨리 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몸에는 이제 적절하게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릎부터 천천히, 그 다음에 허리 이렇게 순서대로 통증이 좀 덜 나타나시도록 피는 게 오히려 몸에는 맞습니다. 고등학생들 50분 공부하고 10분 쉬죠. 예, 그 이유가 다 있어요.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은 젊은 10대 후반 아이들도 우리가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에 부담이 가고 관절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이게 일을 하시다가 조금 무릎이나 허리에 신호가 온다 싶으시면은 빨리 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대부분 우리 어머님들 시골 돌아다닐 때 유모차를 항상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허리가 다 이제 구우셨으니까. 근데 이게 저는 협착증과 관계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유모차를 끄는 자세로 다니시는 분들이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우리 손님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착증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허리 근육에 힘이 없어서 앞쪽으로 허리가 이렇게 수그러드시는 병이 있고요. 네, 우선 협착증 환자분들은 이 허리 구조를 보시면은 이게 많이 좁아져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가 허리를 뒤로 하시면은 더 심해져요. 오히려. 네,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은요 공간이 조금 넓어지면서 약간 편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모차를 끄는 자세를 보시면은 몸이 앞으로 숙여지죠. 이제 몸이 앞으로 숙여지면서 길을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리막은 걷기 힘들어하시고 오르막은 또 잘 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허리 근육이 약해지는 병도 있습니다. 허리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허리를 펴고서 있는 자세를 조금만 하셔도 결국 또 허리가 이렇게 수그러들면서 무릎이 구부러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허리 꼬부랑병이라고 많이 하죠. 이런 분들도 앞에 유모차 같은 거를 짚고 허리를 이렇게 숙이게 되면 등 근육에 힘이 좀 덜 들어가고 좀 더 많이 걸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유모차 의지를 많이들 하세요. 척추관 협착증은 뼈와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 통증을 일으키는데요. 척추의 변형으로 신경관이 좁아지면 허리는 점점 굽고 걸음걸이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만큼 허리 건강은 아주 중요합니다. 척추 질환을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요, 너무 치료를 미루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치료 시작점이 굉장히 어려운 치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여쭤보죠. 아니 도대체 허리가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뭐 하시느라고 병원에 안 와보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다 일하면은 아프지 뭐 그 다 뭐 늙으면은 그냥 그렇게 쓰다가 가는 거지 뭐 굳이 병원에 가서 자식들 패끼치고 있나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허리라는 병은요. 뭐 치료 방법이 병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지만 아주 비슷하게 가는 그런 치료를 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심하시지 않을 때 오시면은 굉장히 치료가 쉽고요. 심해져서 오시면은 오히려 치료가 굉장히 어렵게 시작될 수가 있어요. 척추 질환의 단계적 치료법. 우리가 요즘에 계단 오르기 운동 많이 권장하죠. 계단을 내려가는 거는 좀 무릎에 부담이 가지만 올라가는 운동은 굉장히 좋다.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척추 질환 치료도요. 이렇게 계단을 오르듯이 단계적으로 하시면은 우리가 어려운 치료, 무서운 치료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의사들이 처방하는 게
약 좀 복용해 보시고요. 물리치료 일주일에 한 2-3번 받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요런 운동해 보세요. 그리고 운동 안내 자료 같은 거 드릴 거예요. 가장 1단계 우리가 보존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런 치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아직 골반이나 다리까지는 통증이 안 간다. 뭐 30분 이상은 얼마든지 내가 일상생활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좀 통증 때문에 힘들다. 이런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좀 받아보시면 돼요. 거꾸리라는 거 있다고 거꾸리. 네. 이렇게 곧장 이렇게 거꾸리. 저 발을 위에다 놓고 예, 물구나무 거꾸리. 디스크가 그걸 늘어난다는데 네네. 그때 하게 되면 좀 그 기계도 우리 집에 있어. 근데 있으세요? 그거 안 아파. 네. 아니 시원해. 그거. 시원하죠. 근데 그 효력이 있는지. 거꾸리 효력이 있어요. 이 거꾸리라는 치료는 의학적으로도 견인 치료라 그래갖고 저희가 치료에 이용을 합니다. 근데 거꾸리를 집에서 놓고 쓰시는 건 저희가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네. 병원에 그런 거 없던데 거꾸리가. 병원에 없죠. 왜 없겠어요? 병원에 없는 거는 거꾸리라는 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리 하니까 혈압 막 올라가죠. 예.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혈압이 올라가실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아버님 같이 좀 마른 분들은 괜찮지만 조금 체중이 나가는 우리 손님 씨 같은 분이 하게 되면은 오히려 너무 많이 부하가 걸려서 관절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에 있으시다면 반드시 사람이 있을 때 조심조심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혼자 있을 때는 하지 마세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치료가 더디다 내지는 좀 증상이 골반으로도 다리로도 내려간다 그런 상태로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의사들이 주사를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몸의 어떤 부위든 관절이 안 좋으면은 염증이란 게 생기게 돼요. 염증이 생기면 거의 통증도 만들고 붓고 또 그게 신경 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을 만들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가라앉히는 주사라는 거를 먼저 써봅니다. 뭐 오래 가시는 분도 있고 적게 가시는 분도 있는데 70% 이상이 우선적으로 통증이 좀 완화가 되세요. 만약에 주사를 썼는데 그게 오래 안 가거나 아니면은 주사 치료가 별로 효과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시술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씩 권유를 드리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있죠. 주사와 시술에는 우리가 아주 효과가 좋지만 또 위험한 약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테로이드라는 약이에요. 스테로이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약 중에 가장 강한 항염 효과를 가진 약물입니다. 근데 또 이게 몸에 들어가면 호르몬으로 작용을 해요. 얘네가 인위적으로 많이 들어가면은요 몸에 교란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갖고 가장 많이 오는 게 뼈나 연골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또 당뇨 같은 게 오시고 뭐 우리가 쿠싱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과량 투여돼서 하는 병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주사 치료는 얼마나 해야 되느냐? 보통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많으면 한 3번, 아주 좀 많이 아프시면 4번, 그 정도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간격을요. 한 2주 정도는 떨어뜨려 놓고 서로 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척추 질환의 보존적 치료는 간헐적 요통일 때 시행하며 약물,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이 있습니다. 골반, 다리 통증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시행하는데요. 주사 치료 시 뼈와 연골 약화 및 내과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스테로이드 과다 투여를 주의해야 하고 시술은 1년에 3회에서 4회, 2주 간격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수술 쪽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통증이 계속돼서 내가 이거 나아지지가 않고 일상생활이나 직업 활동을 하기가 힘들다. 그러시면은 그 다음으로 이런 수술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허리 수술 해보신 분 있으세요? 이게 수술을 해보셨으니까 어떠세요? 만약 주변 분이 허리 협착증으로 수술 고민한다 그러면은 수술 권유하실 거예요? 될수 있으면 그냥 쓰라고 그렇게 실 거죠. 예, 수술을 언제 하셨어요? 지금 한 5년 됐어요. 5년 정도 되셨어요. 그럼 비교적 최근에 하셨네요.
요새 수술법이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아직도 이제 발전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한 1, 2년 전에는 저도 해보지 않았던 수술을 최근에는 좀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 대표적인 게 예전에 이렇게 저희가 현미경을 보면서 이게 한 3cm 정도 돼요. 3cm 이렇게 확대돼서 커 보이는데 3cm면은 손가락 마디로 하나 반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째고서 이렇게 시야를 확대해 갖고 보는 이런 수술법이 보통 많이 이루어졌어요. 요거를 이제 현미경 수술이라고 하고 보통 디스크 있을 때 또는 협착증이 심하지 않을 때 이런 수술을 합니다. 근데 요새는 요만큼도 째는 것도 이제 싫다. 요것도 상처가 크다 그래 갖고 구멍만 2개 뚫어서 해요. 이게 이제 내시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하나 들어가고요. 기구가 들어가서 2개만 구멍 뚫어내면은 안쪽으로 우리가 예전에 못했던 수술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유압 수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압술이라는 거는 나사를 이용해서 허리뼈를 새로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요 자체가 허리에 힘을 다시 부여를 하는 기능은 있는데 문제는 얘는 안 움직여. 움직임이 나빠져요. 그래서 수술에는 우리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하시든지 간에 뭐는 좋아지고 뭐는 나빠진다라는 거를 충분히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허리 수술은 절대 건강한 20대의 척추를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망가진 부분을 보수해서 쓰는 개념이고요.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새로 생기는 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척추 질환의 치료인 내시경 수술은 최소한으로 절개하고 수술 시간은 30분 정도. 그리고 현미경 수술은 3에서 5cm 정도 절개하고 수술 시간은 40분. 또 다른 치료로는 척추뼈를 인공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척추 유압술이 있습니다. 척추 질환은 무엇보다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과 바른 식습관을 통한 예방입니다. 척추 건강 지켜주는 음식. 모든 병이 낫고 또 병이 안 걸리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먹고, 그다음에 잘 자고, 그다음에 마지막 잘 씻고. 잘 싸고. 이 3가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안 돼도요, 우리가 엄청나게 괴로워요. 맞아. 그 중에 이제 잘 먹으려면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척추에 좋은 음식 제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두부. 척추에 좋은 음식 두부. 이 두부가 콩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콩은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칼로리면서도 단백질이 많아요. 단백질은 우리 어르신들 가장 부족한 근육을 형성하는 데 좋기 때문에 보통 두부를 하루에 한 모만 드시면은 하루 필요한 칼슘의 3분의 1 정도를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부를 좀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이 허리에 좋다고요? 표고버섯에는 우리가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뭐냐면 칼슘이 뼈를 이루는 구성 성분이라면 이 칼슘이 뼈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몸에 흡수가 안 돼요. 그다음에 3번째는 부추입니다. 부추. 척추에 좋은 음식 부추. 유화아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부추에 있는 유화아릴이라고 하는 거는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요. 나이가 들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애들은 먹으면은 그게 다 이게 막 뭔가 몸에 쓰이는데 나이가 들면 안 쓰이고 저장이 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거를 부추를 드시면은 몸에서 그걸 쓰도록 에너지화해서 쓰도록 이걸 촉진을 합니다. 척추 질환도 그런 신진대사랑 관련이 많기 때문에 부추를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현미도요, 우리가 비타민도 많고 인성분도 많고 칼슘도 많기 때문에 일반 밥보다 같은 양을 드셔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드실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현미밥을 한번 드셔보도록 하셔보세요. 그다음에 5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멸치예요. 예. 멸치는 우리가 칼슘의 보고라고 그러잖아요. 이 뼈째 씹어 먹으니까. 그런데 또 이 멸치 놀라운 거는 이 멸치 안에는 아연하고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신경의 염증을 줄여줘서 우리가 통증 느끼는 거를 줄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멸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 칼슘과 인이 풍부하고 칼슘 흡수를 돕는 표고버섯, 유와 알의 성분으로 에너지 대사 기능을 높이는 부추, 비타민과 섬유소가 풍부한 현미 아연과 트립토판이 함유된 멸치. 모두 척추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니 꼭 챙기세요. 척추 질환 예방하는 운동법. 허리 건강을 지키려면 우리가 매일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의사 찾아가기 전에 내 몸 내가 관리해야죠. 근데 그게 뭐 음식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병을 머리로 안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몸을 써서 예방을 해야 되니까 제가 운동법을 우리 손민영 MC님을 조교를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동작 뭐 그냥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 하셔도 돼요. 다 쉽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죠, 다. 네네네. 제가 네. 제일 처음 동작은 네. 엄지손가락을 자기 허리 뒤에 이렇게 갖다 대세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다음에 자, 내 허리를 앞으로 쭉 밀으면서 하늘을 쳐다보세요. 이렇게. 자, 속으로 10가지 세세요. 하나, 네. 그다음에 다시 힘 빼시고. 잘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허리를 스트레칭하는 동작입니다. 그다음에 머리를 제 쪽으로 하시고 한번 똑바로 누워 보시겠어요? 네. 무릎을 세워 보시고. 네. 이 상태에서 골반을 이쪽으로 틀어 보시고.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골반을 반대쪽으로 틀어 보시고. 예. 반동을 이용하시면 다치실 수 있으니까요. 살살 내가 가능한 범위까지만 살살 한 번씩 해 보시면 돼요. 엄지손가락을 펴서 허리 뒤를 잡고 시선은 하늘을 보며 가슴을 펴줍니다. 한 번 할 때마다 10초간 유지 잊지 마세요.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운 뒤 골반을 양쪽으로 움직여주세요. 좌우로 각각 10회씩 반복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살짝 무릎하고 손을 대셔서 이렇게 기는 자세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거를 허리를 둥글게 말듯이 위로 밀고 예, 고개는 숙이지 마시고 배를 뒤로 쭉 배꼽을 뒤로 간다 생각하고 미세요. 그다음에 배꼽을 이번에는 바닥 쪽으로 편하게 조금. 그러니까 오늘 조교분이 그다지 잘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직접 해볼게요. 이렇게 처음에는 허리를 이렇게 몸을 웅크리시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배꼽 반대로 이렇게 엉덩이를 민다 생각하고 요거를 이렇게 예. 이것도 한 10번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어우, 잘하시네요. 예, 그렇죠. 천천히. 네. 약간 경망스럽긴 한데. 네. 엎드린 자세에서 허리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반대로 배를 바닥으로 밀어주세요. 위아래로 10회씩 반복합니다. 뭐 오늘 허리가 끝장날 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근육이 뭐 그렇게 쉽게 막 좋아지기보다는 우선 뼈나 디스크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꼭 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히려 과하면 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도 아버님도 강연 잘 들으셨어요? 네. 다시 한번 명품 강연을 들려주신 우리 명희쌤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한 백세 인생을 위한 명품 강연. 농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명의보감은 계속됩니다. 야, 이게 진짜
야 이끼 있는데 이거는 진짜 근데 괜찮아요. 넘어져도 허리 다쳐도 왜냐면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야, 허리가 재산인데. 아 그죠 아직 저 장가도 못 가는데.